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과목 유통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 정보와 사회의 역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오류가 있어서, 자, 2번, 4번 정답 처리되었다고 하고요. 자, 오답 한번,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간과 기계는 엄연히 구별되는 독립적인 실체로서 인식되고 있다. 자, 이것도 옳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보와 사회에서 역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와 사회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번도 틀린 얘기고요. 또 4번도 볼게요. 국가 간의 정보 유통을 획기적으로 확장시킴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자, 이것도 정보와 사회 역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정보와 사회가 되면은 이제 국가 간의 교육, 협동, 이런 것들이 당연히 더 욕구가 되는 사회라고 볼 수 있으니 역기능이라고도 굳이 볼 수 없겠습니다. 자, 이 정보와 사회 역기능 한번 정리해보면은 결국 이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 격차의 차이, 그리고 종속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정보력이 더 많은 나라가, 적은 나라가 정보력이 더 많은 나라에 종속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문화 지체 현상, 정보 과잉 현상,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고 있다라고 정도 봐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2번. 아래 글 상자의 내용에 부합되는 배송 서비스 관련 정보 기술로 옳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9월 27일 DHL이 자체 개발한 파슬콥터를 이용하여 독일 북부 노르덴시의 노르트다이흐 항공에서 12km 떨어진 북해의 위스트 섬의 의약품 배송에 성공하였다. 참 대단하죠. 자, 이거 우리 나라에서 갔다라고 하니까 직관적으로 바로 보면 되겠죠. 드론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추가로 좀 볼게. 비콘이라는 이제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무선 통신 장치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챗봇은 우리 문사나 음성, 이게 대화하는 인공지능, 대화를 해주는 챗봇,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키바 로봇이죠. 자, 키바 로봇은 물품 처리나 창고 관리를 위해 물류 자동화를 해주는 로봇이다. 그래서 이 키바 로봇은 물류 자동화 로봇이다. 이 정도 개념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바코드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러한 두리뭉실한 거 물어보는 건 읽으면서 푼다고 했죠. 1번. 유통 매장에서 이용하는 바코드 시스템의 광학 스캐너는 디지털 신호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입력 장치다. 자, 아닌 거 바로 아시겠죠? 정답 1번이죠. 자, 바코드가 우리 디지털 신호를 읽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빨간색으로 된 바코드는 읽지 못해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바코드 구성에서 외울 만한 것은 이 정도입니다. 일단 바코드 구성 알아볼게요. 국가 식별 코드, 제조업체 코드, 상품 목록 코드, 체크 디지트 이렇게 4개로 존재되어 있고요. 이 자릿수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제국채라고 해서 상제국채, 자, 5, 4, 3,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릿수 같이 외워주시면 좋고요. 5, 4, 3, 1 다음에 13자리죠. 바코드는 13자리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3번 볼게요. 바코드 시스템은 UPC를 따르고 있다. 요 UPC 같이 여기까지만 이해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번. 조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데 있어 내 외부의 비정형적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사실 단어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은 풀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맵리듀스라는 거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비정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나머지 우리 웹크롤링, 센싱, RSS 리더, 로그 수집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형적 데이터를 수집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모를 만한 건 웹크롤링은 뭐냐? 웹 문서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색인해서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정리를 해주는 걸 우리 웹크롤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5번. 노나카의 지식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노나카 요거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나카 SECI 모델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T로 시작하는 요 친구가 암묵지에 해당하고요. E로 시작하는 요 친구가 형식지에 해당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사회화 S부터 보면은 암묵지가 전달되는데 암묵지가 암묵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 대 개인으로 내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약간 지식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관계를 이제 사회화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표출화가 돼 있죠. 이죠. 자, 그럼 암묵지가 이번에는 형식지로 바뀌는 단계입니다. 뭐로 될까요? 자, 책이나 매뉴얼로 표현될 수 있겠고요. 자, 연결화 C죠. 자, 형식지가 형식지로 돼요. 자, 이 형식지 매뉴얼 책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체계화되고 업그레이드 된다. 단계가 연결하다. 그리고 I. 자, 형식지가 암묵지로 변화합니다. 자, 그러면은 책 매뉴얼을 이제 읽은 사람이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업무에 적용을 하는 단계가 이제 내면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내용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지식 변화는 지식 획득, 공유, 표현, 결합, 전달하는 창조 프로세스 메커니즘을 지칭한다. 자, 요게 맞는 말이죠. 자, 지금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변하고 형식지가 또 다시 암묵지로 변하는 요 단계를 이제 지식의 획득, 공유, 표현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는 프로세스 메커니즘이다라는 정의가 있고요. 2번 보겠습니다. 지식 변화는 암묵지와 형식지의 상호작용이 원천으로 되는 지와 변환되어 나온 결과물로서 지의 축을 이루는 매트릭스로 표된다. 자, 이 축을 이루어서 이렇게 계속 구조가 변형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겠고요. 자, 3번. 지식 변화 과정은 개인, 집단, 조직 차원으로 나선형으로 회전하면서 공유되고 발전해 나가는 창조적 프로세스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4번. 사회화는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변하는 과정으로 주로 경험을 공유하며 지식이 전수되고 창조가 일어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5번. 네 가지 지식 변화 과정은 각기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상호 배타적으로 작용한다. 자, 그렇지 않죠. 전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되는 게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논학화 내용 머릿속에 잘 담아 두시기 바라고요. 76번 보겠습니다. 균형 성과 지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균형 성과 지표, BSC가 뭔지 간단히 볼게요. 자, 조직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만든 내부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 내부 프로세스 관점을 제시를 해주는 게 BSC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1번 케플런과 노턴에 의해 정립된 이론이다. 자, BSC는 케플런과 노턴의 자식이고요. 2번 재무적 관점은 정량화된 수치로 표현하는데 재무적 측정 지표들을 이용한다. 자, 재무적 관점은 우리 정량화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재무적 측정 지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고요. 3번. 조직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해 외부 프로세스 관점을 제시한다. 자, 이게 틀렸죠. 자, 균형 성과 지표라는 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관점을 제시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자, 그리고 내용 좀 더 이해하기 위해 4번도 볼게요. 시장 점유율, 고객 확보율, 고객 수익성 등은 대표적인 고객 관점에서 목표와 측정 지표를 제시한다. 자, 고객 관점에서 목표와 측정 지표를 제시해 주는 것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보여주시면 되고요. 5번. 지식 경영과 가장 밀접한 관점은 학습 및 성장 관점으로 다른 관점에서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요한 기반을 제공해 준다 라는 내용까지 읽어보시면서 천천히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7번. 아래 글상자가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자, 기업들은 신선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요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냉장 및 냉동 보관과 안전하고 빠른 운송을 위해 새로운 유통 및 물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 그리고 보기 보니까 뭐 체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네요. 자, 근데 우리가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공급 체인, 수요 체인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콜드 체인 아니면 스노우 체인이라고 공부를 잘 하셨다면은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 스노우 체인은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래도 콜드 체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8번. 유통정보 시스템의 도입 효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거 읽으면서 풀면 되겠죠. 자, 1번. 주문, 선적, 수치의 정확성을 꾀할 수 있다. 자, 맞는 말이겠죠? 자, 2번. 리드타임이 대폭 증가하여 충분한 재고 확보할 수 있다. 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리드타임이 증가하는 거는 늘 틀린 얘기죠. 자, 그럼 나머지는 굳이 읽어볼 필요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79번. 아래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케아는 땡땡 기술을 이용하여 인테리어를 구성해 볼 수 있는 쇼룸을 공개하였다. 자, 사실적인 3차원 공간으로 렌더링된 가상 쇼룸과 다수의 이케아 가구를 체험할 수 있다. 고액의 인테리어 과정을 혁신적으로 탈바꿈시키며 매혹적인 360도 입체 인테리어 경험을 제공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보겠습니다. 쇼룸이 있고요. 쇼룸이 있고 여기서 3차원 공간 그리고 추가로 360도 입체 인테리어 경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봤을 때 자, 옴니 채널은 아닐 거고요. 증폭 현실도 아니죠. 증강 현실 이런 건 전혀 다르죠. 그 공간 가상화 넘어가 볼게요. 3차원 렌더링. 3차원 렌더링이랑은 다르겠죠. 여기 이미 3차원 렌더링 된 가상 쇼룸, 이 쇼룸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닐 거고요. 자, 그러면은 가상현실 아니면 공간 가상화인데 우리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가상현실이 맞겠죠? 요거는 우리 가상현실에 대한 기술을 도입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요하게 보실 거는 아마 3차원 렌더링이라고 보시겠는데 그래서 3차원 공간으로 렌더링된 가상 쇼룸이라는 내용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함정이 있었던 문제네요. 자, 80번 침입 탐지 시스템 주요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데이터의 수집.
자, 데이터 수집 주요 기능 맞고요. DB 백업과 복구 및 이력 관리.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무적인 측면을 넘어버렸죠.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침입탄 시스템에서 뭐 DB 백업과 복구 및 이력 관리를 굳이 해줄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81번. 기업의 구매 방법과 구매 품목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때 넷 마켓플레이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넷 마켓플레이스는 마켓플레이스가 인터넷에 있는 거죠.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인터넷상 마켓플레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 전자적 유통업자 당연히 핵할 거고요. 사설 산업 네트워크. 자, 여기서 사설이 아니라 산업 네트워크였다면은 뭐 맞는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사설 산업 네트워크라고 했기 때문에 넷 마켓플레이스에 속하지 않겠죠. 독립적 거래소. 독립적 거래소라고 해서 뭔가 거래소 안에서만 누구끼리 하나라고 하지만 이 거래소 독립적이어도 여기서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연결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전자조달, 산업, 컨소시엄 이런 것들은 이제 넷 마켓플레이스에 속한다는 거. 5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2번. 아래 그 상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술로 올바른 것은, 자, 다품종 소량 생산 및 개인 맞춤형 제작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신기술이다. 1984년 최초로 개발된 이래로 2000년대까지 단순 제품 모형 및 시제품 제작 등에 일부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 기술 진보 및 경제성 확보 등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가지게 되었다. 재료로는 플라스틱, 파우더, 왁스, 고무, 금속 등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해지고 있다.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소량 생산 및 개인 맞춤형 제작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니까 증강현실 아닐 거고요. 가상현실 아닐 거고요. 시뮬레이터 아닐 거고요. 3D 모델링도 당연히 아니겠죠. 3D 프린팅밖에 없죠. 그래서 이 줄 자체 사실은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지적 생산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나왔을 제품은 모형, 시제품 이런 것들 얘기 나올 때는 물리적인 모형, 물리적인 생산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은 3D 프린팅밖에 없다. 그리고 해서 유추해서 문제를 풀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83번 볼게요. 월드 와이드 웹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이니까 정답 먼저 볼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HTTP, 인터넷 프로토콜 웹 브라우저는 URL을 이용하여 웹페이지를 요구하고 보여주기 위한 통신 규약이다. 자, 요거 HTTP에 대한 개념이 맞는 걸로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나머지 볼게요. 자, www,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세계적인 인터넷망이다. 월드 와이드 웹. 자, 요거 URL, 인터넷 웹페이지의 주소를 얘기를 하는 것 뿐이고요. 애플릿이라는 거는 자바 언어로 구성된 간단한 기능의 소규모 프로그램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기능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웹브라우저는 인터넷망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데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하면 우리 크롬, 뭐 익스플로러, 뭐 이런 것도 지금 또 기억나는 게 없네요. 뭐 또 그리고 또 그 U로 된 거 뭐 있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또 있죠. 자, 84번. 인터넷 서점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ERD의 일부분을 나타낸 것으로 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ERD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지금 포기하실 것을 전 추천드려요. 이거 외우시면 딴 거 외우셨으면 좋겠고 여유가 되신다면 이걸 추가로 외우시는 방향으로 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도 우리 공부 중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해를 해볼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직사각형, 사각형으로 된 것을 우리는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구조에서. 자, 그리고 이렇게 말은 뭔가요? 이거. 자, 다이아몬드형으로 되어 있는 지금 이거를 우리는 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형이 이 정사각형, 직사각형, 사각형 모양의 테이블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관계 다이어그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하위로 나와 있는 친구들이 있죠. 자, 이 하위에 나와 있는 친구들의 정보를 토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도서 고객은 개체이다. 자, 요거는 테이블이자 개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2번. 주문은 도서와 고객과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표현한다. 자, 이 주문은 도서와 고객 관계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표현한다. 이 도서와 고객의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릴레이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3번. 밑줄이 그어진 항목은 키 속성 중에서도 주키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밑줄 쳐져 있는 친구들 있죠. 자, 여기서 하위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일 먼저 주키로 사용하기 위해서 밑줄이 그어져 있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4번. 주문 번호를 통해 주문한 고객의 주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주문한 고객의 주소를 찾아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자, 5번. 주문의 물리 테이블 구성 시 속성은 주문 번호와 주문 일자로만 구성된다. 자, 주문이 지금 릴레이션인데
자, 물리 테이블을 구성할 경우에 이 주문의 하위 속성이 뭐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주문 번호와 주문 일자가 되어 있는데 이 테이블이 결국에는 다른 번호들도 같이 포함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문 자체가 테이블로 구성된다라고 하면은 이 밑줄 쳐져 있는 도서 번호와 고객 번호, 이 내용을 함께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틀린 내용이 되겠는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렵고 구성 자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 지금 밑줄 쳐져 있는 역할이 뭔지, 다이아몬드는 뭔지, 사각형이 뭔지, 그리고 이것들이 연결될 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이 문제를 통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하나 다 외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85번 전자상거래 보안과 관련된 주요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그 상자에 가나에 들어갈 용어로 올바른 것은? 자, 가는 인터넷을 이용해 전송되거나 수신되어 웹에 표시된 정보가 승인되지 않은 다른 사람에 의해 변형이 없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고요. 나는 메시지나 정보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다.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게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가는 지금 무결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나는 기밀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밀성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북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기밀성은 타인이 전달 내용을 못 보게 하는 거고요. 인증은 보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보냈는지 인증하는 거고요. 무결성은 전달 과정에 정보의 변경이나 변조가 없었음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부인 방지는 내가 메일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못 받았다 그래요. 요거를 방지를 하겠다. 너 받은 거 맞네 라고 증명을 하는 게 부인 방지다. 요 개념만 잘 잡아두시면 충분히 문제 푸십니다. 86번 전자상거래의 다양한 수익 모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광고를 노출시켜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료를 걷어들이는 광고 수익 모델. 자,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콘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독료를 걷어들이는 구독 수익 모델. 자, 유튜브 떠올리시면 되겠고. 3번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거나 대행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래 수수료 수익 모델. 이것도 맞겠죠. 수수료 페이를 받는 거죠. 자, 4번 제품이나 정보 서비스를 고객이 직접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판매 수익 모델. 자, 이것도 판매 수익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비즈니스 소개에 대한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 수익 모델. 자, 소개에 대한 수수료인데 유통 수익 모델, 이미 말이 틀렸죠. 야, 요거는 잘 읽어보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땡큐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7번 아래 글상자가 뜻하는 정보의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소비자의 기호나 시장의 변화에 관련해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가장 최근의 정보가 필수적이다. 정보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먼저 내용 알아보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먼저 관련성이라는 것은 좋은 정보의 기준을 관련성으로 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이 정보와 다른 정보가 관련성이 있나?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정보다라고 기준을 세워두는 거고요. 신뢰성은 이제 내 이 정보를 신뢰할 수 있냐라는 건데 어떻게 판단하냐? 무결성과 정확성을 확인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시성은 좋은 정보, 이거 정말 좋은 정보야. 근데 필요한 순간에 이 정보가 없으면은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정확성은 오류가 없는 정보로서 편견이나 왜곡, 조작이 없이 전달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증 가능성, 이렇게 모아진 정보들을, 같은 정보를 여러 번 체크를 해보는 것을 검증 가능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자,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가장 최근의 정보가 필요하대요. 자,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그럼 여기에 지금 when이라는 시기가 들어가 있죠. 이 시기에 최근의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지금 적시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8번 데이비드 앤 올슨이 제시한 정보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하드웨어, 물리적인 컴퓨터 기기 및 관련된 기기. 우리 하드웨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자, 사람, 시스템 분석가, 프로그래머, 컴퓨터 운영 요원, 데이터 준비요원, 정보 시스템 관리원, 데이터 관리자 등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3번 비용, 정보 시스템을 운영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재무자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말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2번을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우리 지금 분석가, 프로그래머,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인적 자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지금 보였죠. 그러면은 이 비용에는 당연히 이 인적 자원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재무 자원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번과 3번이 지금 상충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용에는 인적 자원에 대한 재무 자원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5번도 볼게요. 데이터베이스란 응용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생성되고 활용되는 모든 데이터들의 집합체를 얘기하고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동작과 작업을 지시하는 명령어의 모음인 프로그램 및 절차를 우린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89번. 인트라넷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인터넷이 있고요. 그리고 인트라넷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엑스트라넷이 있습니다. 자, 인터넷은 우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인트라넷은 회사, 이렇게, 어떻게, 뭐라 그러죠? 회사끼리에 만들어진, 우리 회사에서만 쓸만한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엑스트라넷이라는 건 허가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공간이다, 웹 공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럼 인트라넷이라는 거는 어쨌든 회사에서 뭔가 비밀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대외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대외비가 아니라 사웹이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네트워크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조직 내에 속해 있는 사설 네트워크다. 자, 요거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조직의 정보와 컴퓨터 자원을 구성원들 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지원한다. 맞고요. 자, 개인별 사용자와 아이디에 암호를 부여하여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들부터 접근을 방지한다. 자, 이것도 인트라넷에 맞는 말이죠. 4번 고객이나 협력사, 공급사와 같은 회사 외부 사람들에게 네트워크 접근을 공급한다. 자, 이건 틀린 말이죠. 자, 회사 외부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것들을 우리끼리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인터넷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중 인터넷 접속할 때는 방화벽 서버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0번 보겠습니다. 아래 그 상자의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가장 옳은 용어는, 자, 괄호 땡땡은 인공지능 로봇 프로그램을 통한 가상 대화 시스템이다. 땡땡은 기본적인 대화형으로 요청을 취합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해준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맞춤형 마케팅 채널이며 매우 효율적인 CS 처리 중 하나이다. 자, 이거 봤을 때 우리 가상 대화 시스템이죠. 그러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챗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과목도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기출문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